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의회 기념품이 선거구민에게 사적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11명이 발생했습니다. 보안군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20개가 넘는 질문이 나왔고 지난 군정 답변 이행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평가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제시의회 기념품이 선거구민에게 사적으로 제공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져 논란이라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습니다. 시민 혈세를 들여 사놓고 장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려한 은도금 수저 세트에 거북이 장식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세계적인 유명 상표 제품인 도마와 접시 세트도 김제시의회 기념품입니다. 해마다 시의회 방문 기념품 제작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1,000만 원. 혈세를 들여놓고 어떤 의원이 언제 누구에게 줬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장부도 없습니다. 은도금 수저 선물 세트, 또 라는 접시 세트, 이라는 명품 도마더라고요. 도마 세트. 그러니까 벨트 해가지고 이제 그놈을 선거 전에 이렇게 지역 주민한테 나눠줍니다. 나는 이 526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관계를 밝혀달라는데. 황당하게도 동료 의원조차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시의회 내부에서는 시의장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의장은 동료 의원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관기관이나 다른 지자체를 방문할 때 또 외부 손님을 맞이할 때 홍보용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관기관 방문할 때라든가 다른 시도 그런 데 갈 때 홍보용으로 쓰고 또 의원님들도 손님이 외부에서 오시면 그걸 드려요. 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김 의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회 기념품을 선거구민에게 사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분명히 이건 이해충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 윤리특위에다가 좀 진실을 좀 밝혀달라는 진정을 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김용자 의장이 그 사람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시의회는 뒤늦게 기념품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에 30도가 넘는 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청은 지난 19일 전주와 완주가 각각 낮 최고 기온 35.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읍 34.9도, 순창 34도, 김제 33.9도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11명이 발생하는 등 온열 질환자도 속출했습니다. 열탈진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열실신이 2명이었습니다. 발생 장소는 산과 논, 밭이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안군의 현안 사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군정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20개가 넘는 질문이 나왔고 지난 군정 답변 이행에 대해서도 언급됐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보안군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군 전반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실천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점을 꼬집으며
민간 투자 유치 1조 원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공약사업 실천 계획이 83개였는데 이 중 공약 변경 22건, 추진 불가 3건 등 총 25건으로 전체 공약의 4분의 1이 변경 및 추진 불가로. 이에 권익현 군수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공약명 일부를 수정하고 공약 변경은 최소한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2천억 원 등 지금까지 6,800억 원 규모의 민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병래 의원은 지난 군정 질문에서 부안읍 생태공원인 햇들마루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제안했고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는데 그에 따른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군정 질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 참담한 상황에서 이에 권 군수는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해 인근 부지를 알아보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햇들마루는 이미 기본 계획에 파크 골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부지를 알아보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요. 또 인근 부지가 굉장히 지가가 높아서 좀 협상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2020년 착공 예정이었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나래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에 대해선 늦어지는 점을 인정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조속히 준공하겠다고 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중단된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사업 재개 질문엔 문제점을 보완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현황을 조사한 가운데 전북 지역의 경우 47건의 3,700만 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적발된 사업의 환수 조치와 제재 부과금 부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부정수급 적발 사업 등의 구조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귀농 어인 대출지원금 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40대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부안해경은 20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기업창업 주택구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40대 A씨를 귀농어 기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업활동은 하지 않은 채 부안군으로 주소지만 이전하고 서울에 거주하며 지원금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를 송치했고 지원금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평가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전북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20일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평가에서 전북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대학을 선정했습니다. 전북대는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생태계 구축을 기반으로 산학협력과 교육, 글로벌 혁신 등을 통해 전북 주력산업 증진을 주요 혁신 방향으로 제출했습니다. 예비지정대학은 오는 9월까지 지자체, 지역산업체 등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하며 글로컬 대학 최종 선정은 교육부의 본지정 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까지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는 12만 명이 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이들을 기리기 위한 12만 1,879개의 태극기 배지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뉴스토리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김수아 기자가 국방부의 유해 발굴 사업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같은 민족끼리 3년간 총부리를 겨누면서 온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벌어진 전투는 186건, 전쟁 중 사망한 국군 전사자는 16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12만여 명이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국군 장병들은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6.25 전사자 발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횡성군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30분 정도 올라가면 과거 6.25 전쟁 당시 강림 안흥 전투 현장에 가볼 수 있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험준한 산길 곳곳마다 표식을 위한 작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은 금속 탐지기로 탐지했을 때 적군의 유품이, 노란색은 중공군, 파란색은 아군의 탄피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짙은 색의 흙이 70년 동안 쌓인 흙이고 그 아래에 밝은 색의 토양이 6.25 전쟁 당시 밟았던 생토층입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이 생토층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파다가 유품들이나 그런 게 나오면 거기를 좀 더 파서 유품이 나오면 유해가 나올 확률도 좀 더 있으니까. 육군 36사단은 지난 15년간 강원도 횡성과 평창 등의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올해 유해 발굴 작업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됐는데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장병들이 판 구덩이만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유해 발굴 사업 시작 이후 발견된 국군 전사자 유해는 11,000여 구. 매년 490명 정도의 호국 영웅이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병들은 유해 발굴 시 발견된 탄피의 종류와 개인 소지품을 확인해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 전사자 병적 기록 등 자료 조사를 거쳐 발견된 유해와 유가족 간 유전자를 비교 분석합니다. 국군 전사자로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들과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저희가 올라오게 되면 항상 선배 전우분들께 이제 예의를 표하고 실시합니다. 오늘 하루 제 몸이 힘들지만 한 분이라도 한 구의 유해라도 더 찾아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2만 1,879명. 지난해 말 기준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들의 숫자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을 찾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새만금 산업생태계가 신재생에너지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2018년 10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수상태양광 사업이 주춤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업은 새만금을 떠나지만 2차 전지 소재 기업 입주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산업생태계 변화는 탄소 중립 실현 수단으로 전기자동차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2차 전지 소재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데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문은 풀이했습니다. 게다가 전북도마저 2차 전지 특구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로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로 조성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선도하겠다던 청사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이 채무자 연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성희 국회의원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 등 채무 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과 질병, 부상 등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 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 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 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을 둔기로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원경찰서는 20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반쯤 남원시 도통동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둔기로 폭행해 머리와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